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한 명쯤은 꼭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지난주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상적인 휴양지로 휴가를 다녀온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몇 년째 요지부동인 친구 말입니다. 남들은 호캉스니 오마카세니 하며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고 전시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시간만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딱히 보여줄 게 없나? 삶이 너무 단조로운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삶의 본질적 비밀을 그들이 먼저 알아챈 거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삶을 온라인상에 증명할 필요를 덜 느낄수록 그 삶의 실제 농도는 훨씬 더 짙어진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정성껏 골라 보정하고 문구를 적었다가 정작 게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슬그머니 창을 닫아버린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 짧은 망설임의 순간, 사실 우리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심리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자랑처럼 비춰서 반감을 사지는 않을까?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하는 행위 같지만 그 순간 우리의 동공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손가락은 허공을 배회합니다. 이때 뇌의 편도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사회적 위협을 감지하고 즉각 비상벨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소란스러운 온라인 세상에서 기꺼이 침묵을 선택한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들이 지켜내고 있는 단단한 내면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SNS는 거대한 가면무도의 장과 같습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이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을 통제하기 위해 상황에 맞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연기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현대의 SNS가 이 연극 무대를 전 인류가 지켜보는 상설 공연장으로 변질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명은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죠. 수십억 명의 잠재적 관객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평가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좋아요 시스템은 우리 뇌를 스키너의 상자 속에 가둡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가 쥐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처럼 불확실한 보상, 즉 랜덤하게 울리는 좋아요 알림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우리를 중독되게 만듭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영구 지속되는 공연과 도파민의 노예 상태가 주는 피로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거부한 이들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소외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해 아주 정상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타인과의 비교,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뒤섞이면 인간의 뇌는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SNS는 자신보다 나은 상황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과시적인 게시물들을 접할 때 우리 뇌는 매우 복잡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저건 연출된 거야 라고 무시하려 하지만 무의식은 즉각적으로 결핍 신호를 보냅니다. 남들이 정교하게 다듬어 내놓은 하이라이트 편집본과 나의 투박하고 지루한 NG컷을 비교하는 순간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SNS는 내 가치가 타인이 눌러주는 하트 개수가는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철저히 타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통제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부심의 원천을 타인의 손가락 끝에 맡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내적 선언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침묵을 능동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심리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공적 자의식 대신 사적 자의식의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매몰되는 대신 내 내면의 고유한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
이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대신 이 순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묻는 것. 이것은 정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정서지능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카메라 뒤에 숨겨지지 않는 경험의 희소성을 압니다. 미국 페어필드 대학교의 린다 행클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박물관에서 관람객들 중 사진을 찍게 한 그룹과 눈으로만 관람하게 한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작품의 디테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를 사진 찍기 손상 효과라고 합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우리의 뇌는 이 정보는 기계에 저장됐으니 기억할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이들은 그 풍경의 온도, 냄새, 미세한 떨림을 온몸의 감각으로 흡수합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셋째, 그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합니다.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150명 정도라는 던바의 수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SNS는 우리에게 수천 명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 한계를 인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1000명의 인맥에게 좋아요를 구걸하는 대신 깊은 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5명의 진실한 친구를 선호합니다. 내 삶을 방송하는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 어린 공감을 건네기에 그들의 인간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합니다. 결국 SNS에 포스팅하지 않는 행위는 일종의 심리적 권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사생활은 굳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검증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것은 엄청난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도파민 자판기 같은 세상에서 자발적인 로그아웃을 선택하는 행위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자기 존중이자 소외 불안을 넘어 잊혀지는 즐거움인 조모를 누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공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관계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임종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SNS에 사진을 더 열심히 올렸을 걸이라고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을 살 걸이라며 후회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았죠. 지금 여러분의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앞에서 멈칫하면 그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순간을 전시하지 말고 온전히 너의 것으로 소유하라고 무의식이 보내는 지혜로운 신호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쟁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오직 여러분만의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